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이 보이는 분들,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가 튀어나오면서 신발을 신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지외반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먼저 무지외반증을 일으키는 원인부터 알아봅시다. 무지외반증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잘못된 신발 신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측면에서의 무지외반증은 발 안쪽 아치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평발이거나 평발이 아닌 정상발 또는 오목발에서도 아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서 있거나 걸을 때 발 안쪽 아치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쪽 구조물인 첫 번째 중족골이 함께 아래쪽으로 회전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는 엄지발가락과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중족골 관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중족골 관절 부분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일반적으로 무지외반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쪽 아치에서 시작되어 회전하며 아래쪽으로 내려간 중족골 및 중족골 관절의 변형은 엄지발가락의 정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위쪽으로 회전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지외반증이 많이 진행된 경우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지외반증에 있어서 유전적인 영향이라 함은 발의 안쪽 아치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자리 걸음이나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잠깐만 봐도 발이 팔자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무지외반증을 일으키는 잘못된 신발 착용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굽 높은 힐이나 앞코가 좁은 신발을 자주 신는다면 무지외반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걸을 때 발과 신발이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신발 안에서 발은 항상 앞으로 밀리고 좁아지는 신발 앞쪽에 발이 쏠려 끼인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뒤축 힐이 높고 앞코가 뾰족한 신발은 걸을 때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밀리고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발 앞쪽 가장 넓은 부분인 엄지발가락 아래 관절과 새끼발가락 아래 관절이 신발과 부딪혀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피로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5cm 이상 되는 뒤축이 높은 하이힐이나 앞쪽 모양이 좁은 신발을 지속적으로 신는다면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미끄러운 깔창을 착용하거나 신발끈이 발등을 지탱해주지 못하는 경우 무지외반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꼭 하이힐이 아닌 플랫슈즈나 운동화라 하더라도 걸을 때마다 발이 신발 안에서 과도하게 미끄러지는 깔창이 들어가 있는 경우나 신발끈 등으로 발등을 제대로 지탱해주지 않을 경우 걸을 때 발이 앞쪽으로 나가는 성향 때문에 조금만 걷더라도 마찰과 통증을 일으켜 무지외반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발 사이즈와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경우 무지외반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발이 발볼에 비해서 너무 좁거나 발볼 때문에 실제 발 사이즈보다 큰 신발을 신는 경우 발이 앞쪽으로 쏠리며 받는 압박도가 높아져 무지외반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지외반증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무지외반증은 안쪽 발 아치 기능의 약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 및 서포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 아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운동으로는 까치발 운동, 타월 당기기 운동, 엄지발가락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동작들은 첫 번째 중족골 관절 위치에 정렬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각의 발가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가락 양말을 신거나 발 안쪽 아치를 받쳐줄 수 있는 양말을 신는 것도 예방법으로 좋습니다. 안쪽 아치가 내려가고 발 앞쪽 횡아치 부분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잘 서포트해주는 깔창을 신발 안에 넣어 착화하는 것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바른 신발 고르는 법. 신발과의 마찰에 의한 발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뒤축 힐의 높이는 5cm를 넘지 않는 신발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본인 발과 발가락 모양을 잘 살펴서 앞코 모양을 선정해야 합니다.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간의 길이 차이가 다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5개 발가락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패션 트렌드만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발과 발가락 형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신발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외로 발 길이를 제대로 모르고 신발을 구매하는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본인의 정확한 발 사이즈를 알고 이에 맞게 설계된 브랜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각 신발 브랜드마다 같은 규격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되는 스타일별로 사이즈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발 규격을 정확히 측정해주고 개인별 맞춤 제품을 제공해주는 전문 매장을 방문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무주외반증을 예방하고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추가로 무주외반증이 일정 단계를 지나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15도 이상 휘어진 경우에는 발가락 관절 부분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잘 늘어나는 스트레치 원단의 신발을 신는 것이 발에 가하는 압력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발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발을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신발을 바르게 신지 않는다면 여전히 무주외반증이 발생할 확률은 높습니다. 신발을 바르게 신는 방법은 발을 최대한 뒤축 힐에 안착시켜주고 신발끈이나 스트랩을 이용해 발등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발이 신발 안에서 앞으로 밀리며 노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신발을 신지 않고 하루 5,000보를 걷는다고 가정할 때 발은 신발 앞쪽과 5,000번의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무주외반증이나 기타 발 변형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발끈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만일 여건상 5cm 이상의 힐이나 앞코가 좁은 신발을 꼭 신어야 하는 경우라면 아스팔트처럼 딱딱한路面을 걸을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발에 잘 맞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신발을 슈백에 따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상황에 맞게 갈아 신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에 압력이 많이 가해진 날에는 릴리즈볼로 발바닥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긴장된 발의 근막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무주외반증 예방에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려드린 발아치 운동 3가지와 신발 고르는 법, 그리고 바르게 신는 법을 참고하셔서 무주외반증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